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서 선도문화학과 학과를 맡고 있고요. 지금 또 교학 최강 보직도 맡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중요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는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는 인성교육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BTS라고 말씀하셨는데 BTS는 이미 졸업을 다 했습니다. 저희 대학에 방송영양학과가 있는데요. 방송영양학과 다 우수한 성적으로 다 졸업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방시혁 대표가 BTS를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아이돌이 보면 이게 스타들이 보면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하는 그 생명이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시혁 대표가 본인이 키운 이 BTS는 정말 생명력이 긴 그런 아이돌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춤이나 노래 실력은 다 뛰어난데 보통 이제 이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BTS만큼은 좀 인성을 갖춘 아이돌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전국 대학 중에서 인성 교육을 잘하는 대학을 찾았어요. 찾다가 저희 대학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지금 내 기반으로 한 인성 교육을 강점이 있고요. 또 제가 맡고 있는 선도문학과는 선도문화는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입니다. 작년에 신설이 됐는데 저희 대학 설립자가 이 학교를 세우면서 건강기념물 홍익인간이라는 건강기념물 그 학교를 세우게 됐고요. 저희 교육 목표는 글로벌 홍익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저희 설립자께서 이제 물질문명이 가고 정신문명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무엇으로 정신문명 시대를 주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인 선도문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선도문화학과 신설이 됐고요. 지금 작년에 한 100명 정도 학생이 들어왔고 올해도 한 70여 명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올 1월 달에 우리 이제 이태성 이사님하고 함께 그 한국교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효인성 교육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선도문화학과에 효인성 교육 전문 강사라는 교육 과정과 자격증 과정을 좀 개설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인재 양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인 선도 문화를 기반으로 한 효인성 교육이 필요한데 효인성 교육의 그 뿌리가 결국은 선도 문화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제1강의 때 이사님께서 이 순간이 다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역사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존재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부모 위에 또 부모가 있고 또 부모의 부모에 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난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국조신 당구만금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런 질문을 해요. 난 단시가 아닌데,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로 나는 당군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정점에 만나게 되고요. 간혹 이제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물려준 유전자가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은 또 이제, 예를 들면 친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또 외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의 N성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쭉 내려와서 저한테 유전자를 몇 명이 저한테 유전자를 물려줬겠냐라고 계산해 보면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보면 천년이면 2의 30성이거든요. 2의 30성에 해당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유전자를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2의 30성은 몇 명이냐? 좀 복잡하죠. 뭐 좀 잘 헤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10으로 환산하면 10의 9성입니다. 10의 9성이면 10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쭉 나한테 유전자를 물려준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이냐? 10억 명입니다. 근데 천년 전에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10억 명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쪽으로 보면 천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모두 조상이 하나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조상이 다 하나다. 결국 모두 계신 분들 다 하나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도문화와 효인성의 관계인데요. 우리 고대 정신문화 속의 그 효의 뿌리를 찾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정신문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문화입니다. 이제 머릿말인데요. 효의 뿌리가 선도문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외래 종교가 6.25 불교 종교가 있는데 이 외래 종교도 또한 모두가 한국 선교에서 비롯된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긴 했지만 신라시대 때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원광법사가 세속 5계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사친이호라는 두 번째 개요된 사친이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효도와 회와 관련된 가르침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원광법사가 승려니까 이 세속계가 불교 교리로 이렇게 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교 교리가 아니고요. 이 세속계가 뜻한 것처럼 세간에 있는 여러 가르침 중에서 5가지만 간추려온 것이 세속오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에도 가르침이 있었겠죠. 또 사상이 있었을 거고 그게 이제 선도고 선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간추려 놓은 것이 세속오계인데 그 중에 두 번째 기율이 효와 관련된 사친이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진짜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효라는 개념은 유일하게 우리 민족에만 있는 문화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하람도의 뿌리는 잘 아시다시피 신라의 최천 선생이 이 국가 협력주도, 그러니까 국가의 현명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풍류라고 일컬어지는 이 풍류도를 얘기하는데 이 풍류도가 결국은 선도 혹은 뭐 성교, 신교 다양한 이렇게 용어로 불리긴 합니다만 결국은 선도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한민족의 창세기 부두지에 나오는 마오스 시대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건 너무 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의 한국 그리고 한웅의 신시배달국 그 다음에 이제 단문의 단문 조선시대 이렇게 되는데 이 우리 선도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가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가 집재상한 인물을 우리가 단문으로 보고 그래서 단문 조선시대 이후에 어떤 가르침이 되냐라는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 이전부터 우리 사회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과 함께 대가족 행처를 이루게 됐는데 그때부터 굳어진 전통 시스템이 바로 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원광법사는 승려이기 전에 문무를 겸비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도 스탑이라고 해서 이 선불스탑이라고 해서 그 선도와 불교를 융합한 그런 그 인재였고요. 그런 분이 만든 그 계율이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세간에 있는 가르침을 갖고 와서 기산과 추앙이라는 바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갖고 온 계율이 이제 세속오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불교, 도교가 모두 조상에게 제사는 지내고 있지만 거기에는 빠진 것이 바로 효사성입니다. 이 효 정신은 우리 한민족에게만 내려오고 있는 전통 문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천 선생이 우리나라의 선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가 현명주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는 현명한 도가 있는데 이걸 이어서 풍류라고 하고 설교, 지원, 비상, 선사라.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침의 근원은 우리 선사라고 하는 선가사설을 얘기합니다. 선가사설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신뢰 포함 삼교라고 하는 것은 유불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삼교를 다 포함한 내용이고 이게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접하 분석인데요. 보통 우리 건국기념을 홍익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익인간 이하세계 혹은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빠진 게 중요한 개념이 접하 분석입니다. 접하 분석이라는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모두가 하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다른데요. 그래서 인간 세상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접하 분석이 들어감으로 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홍익인간의 그 사상이 더 위대해지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당군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희도 당군이 되거라라는 게 당군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세계 석학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는 그러니까 당군 조선을 보시면은 당군이 깨달은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성인이 나라를 통치했던 나라. 그게 우리 한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석학들은 우리 한민족 역사를 위대하게 본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군은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을 회복해서 신성이 발현된다면 누구나 신인 혹은 생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너희도 단군이 되어라는 가르침을 설파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것이 이제 홍익인간이고 제시하고 적합문성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선대 종이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현명한 도가 있는데 그 풍요롭하고 그 가르침 근원은 성가사서에 있고 그리고 상교를 다 포함한 내용이고 무백성을 교화한 것이고 모두 하나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국 고도의 성교의 문제. 근데 단지 신치호 선생이 처음으로 이게 선도 문화를 얘기를 하는데 책 이름이 바로 동국 고도의 성교교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지 신치호 선생께서 우리나라에는 고유한 도가 있는데 그게 성교고 선도다라고 이게 단군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도 문화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도의 맥을 이어온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에서는 거슬러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요. 단순히 한국의 역사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마 부도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한민족의 창세기는 한민족만의 창세기가 아니고요. 인류의 시원을 밝힐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고사에서 출생할 때 우리 조상의 그래서 한궁씨가 복권의 사역을 하면서 이 마고성을 출생하게 되는데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 복권의 역사가 결국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그 복권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천성이라는 우리 성품을 회복할 때, 우리 본성을 회복할 때 결국은 이제 복권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여기 수행문을 쭉 내려온 것이 우리 선도 수행의 역사고 선도 문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만의 그 뿌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원을 밝히는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청소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 이제 그런 말씀 하죠. 우리나라 한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간혹 이제 그 일제는 그 왜곡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영료가 부족해서 희소설 두개부터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3일 신고에 보면 그 천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리 낮에 보면 푸른 하늘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보면 이제 우리 낮에는 보면 이제 공중에 많이 떠 있는 그 많은 먼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햇빛을 받아서 이게 산란 효과가 통해서 이게 푸르게 보이는 거고요. 또 밤이 되면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텅 비어 있지만 꽉 차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밤에 별자리가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주와 우리가 맞닿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늘이 다 아니고요. 결국 눈에 보이는 하늘이 더 중요한데 그게 하늘의 선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이제 천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인들은 천자라고 해서 황제만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천손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한민족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고 곳곳에 천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천손문화도 그리고 선도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선민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게 아니고 모두가 이 본성을 회복하며 자기 안에 이 신성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신성이 발현된다고 한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천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문화에는 수행 문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감, 도시, 궁척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감은 이제 우리 감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그 본성을 발현할 수 있는 신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조시가 이제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이고 궁척은 이제 분침을 금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삼법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고르게 해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지감이 되면 궁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우리 근원에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자기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성을 발현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우리 조상들은 선도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면 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효인성을 갖추려면 당연히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건 약간 이제 이태성 이사님께서 말씀하셨긴 하셨지만, 이제 당군의 가르침, 당군 8주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3조가 바로 효와 관련된 가르침. 요건 제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군 8주교, 당군의 가르침에 당군 8주교가 있는데, 그 중에 제 3조가 효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도경전, 우리 고유한 경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문화민족이라고 한다면 크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민족의 창세기가 있느냐, 두 번째 고유한 경전이 있느냐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 갖추고 있죠. 부도지라는 우리 한민족의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경이라는 고유한 경전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은 우리 문화를 얘기할 때 잘 몰라서 우리 한민족의 대한민국 문화는 일본이나 중국의 문화의 아류라고 생각하고 경전 또한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만 경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만 경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은 더 뛰어난 정말 훌륭한 경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천부경은 여든 한자로서 모든 우주 삼남 망상 운행 이틀을 밝히고 있고 그걸 또 풀어쓰는 게 삼일신고 366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불경은 이제 그에 대한 지침이죠. 366사라고 하는데 1년을 366일을 보고 그 가르침을 이제 정해놓은 것이 참전개경입니다. 이 참전개경 중에 제6절 대효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효에 대해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제47사 326사 중에서 47번째 대효가 있는데요. 대효라고 하는 것은 지역한 효도라는 뜻이고 한 사람의 효도가 한 나라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나니 천하를 감동시킬 만한 지역한 정성이 아니고서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으리요 라고 대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또한 감동하시니라 하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늘은 스스로 don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속담 하나, 그리고 가르침 하나가 다 이 하늘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청소문화와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친 부모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더 이렇게 학대해 보면 하늘의 섭리, 우리 우주 삼라왕성의 운행 이치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이런 그런 위대한 철학과 사상을 알게 되면 효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더 큰 효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작은 효는 당연히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48사법을 이렇게 크게 제6조 대효 안에 이렇게 각 또 효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이렇게 지침으로 계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런 읽지 않고요. 이거 이제 그 48사 안춘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또 효에 대한 다른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사람의 자제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히 하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부모의 마음을 안전되게 하며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 곧 상스러운 구름이 방에 가득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하늘에 뻗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효를 하게 되면 이 하늘의 기운이 그 집안에 상스러운 기운이 뻗친다.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고라는 또 49사가 이것도 효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모가 근심이 있으면 자식은 마땅히 이를 없애서 화평하게 하고 그 근심이 있은 뒤에 이를 없게 하면은 근심될 말을 부모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며 서로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행세에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지극한 정성으로 할지니라 라는 지침이 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지, 이거는 이제 부모의 뜻은 저마다 다 다르니 자식이 그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면 부모도 뜻을 얻지 못하여 비록 몸과 집안의 좋고 적임을 다할지라도 항상 불평하는 기운이 있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큰 효도를 하는 자식은 능히 그 부모의 뜻을 순하게 하느니라, 화평하게 하느니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체인데요. 이 양체는 부모의 몸을 공양한다는 뜻이고요. 부모님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땅히 공양해야 하는데 하물며 잔병이 있거나 중병이 있으시면야 이게 부모님이 병치를 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랜 병치에 효자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병이 있게 되면 남은 증세가 말끔히 없애도록 해드는 연후에야
사람이 자식으로서 효를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양처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구라는 가르침인데, 양구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입에 맞도록 공양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읽어보시면 내용을 좀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 이건 이제 이게 부모님의 명령이 계시면 자식은 반드시 받들어야 된다, 받들어 행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효도를 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명령에 따르고 어김없이 행한다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망형이라는 가르침인데요. 망형이라는 것은 이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되 감히 자기 몸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은혜에 깊이 보답하는 것이고요. 어디 그것을 알아서 자기 몸을 감히 생각하지 말을 한다는 거고요. 자기 몸을 잊지 않는 것은 도리어 자기 몸을 아직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큰 효도를 하는 이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언제나 자기 몸을 잊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자기 몸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칭이요. 이거는 뭐 내용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설명 다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칭이요. 예. 네, 그래서 원감독사는 화랑들에게 5가지 계율, 즉 세속오계라는 계율을 주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불교와 선도, 즉 선불, 서법, 즉 불교와 선도에 융합된 윤리이고 국가와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이었고요. 세속오계는 단순한 윤리 구범이 아닌 인간 완성과 사회적 조화 실현을 위한 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교 교리가 아니었던 얘기고요. 선도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간 완성과 사회적 조화 실현을 위한 기반이었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우리 잘 아시는 심청전인데요. 우리 고전 소설 속에서도 우리 선도 문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고전 소설을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효심지역한 심청이의 이야기인데 이걸 선도 문화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 심청이라는 것은 마음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바른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조상들은 이 고전 소설 하나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이 가르침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맑은 사람, 즉 마음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눈을 뜨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육신에 뜨고 산다고 하지만 결국 정말 중요한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을 심청이라고 했고요. 심청의 아버지 이름은 심학교인데 보통 우리 신봉서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마음의 눈이 닫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청이와 신봉사, 그리고 심청전은 바로 이 아직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공양미 300씩 몸을 팔았는데요. 이것은 희생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선택이다. 그럼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은 양심을 게으를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도 어렵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당수라고 하는 지역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 몸에 인당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양 미간 사이에 인당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 한의학에서는 천목혈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선조에서는 이것을 제3의 눈, 영한 천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하늘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당수에 심청이가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3의 눈, 즉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심청이가 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인당수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확신이고 그리고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기가 쌓이면 기적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바로 효입니다. 마음에 눈을 뜨고 진짜로 사랑할 줄 알고 도리를 행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심청이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이 시대의 심청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도 문화와 효의 관계입니다. 선도는 인간을 다 천수로 봅니다. 즉 하늘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본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통하게 하고 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통공안의 인간상입니다. 본성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역할을 다 완수하는 것이 우리 선도에서 바라본 진정한 인간의 삶입니다. 선도에서 말하는 효는 뭐냐?
단지 행위가 아니라 하늘 성품을 지닌 존재로서 복문을 다 하는 겁니다. 효는 곧 사랑이고 책임이고 공동체적 삶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는 하늘과 인간, 자연과 사회를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그리고 선도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선도는 저희가 얘기할 때 이 뇌를 우리가 보통 깨달을 때는 뇌가 각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뇌를 잘 활용하는 교육을 뇌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도는 뇌교육, 수련, 공동체식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을 밝히는 교육이고요. 지금의 인성교육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공동체 회복과 도덕성 회복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선도는 이론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이어야 됩니다. 하당도의 효자 정신은 조선의 효용력으로 그리고 현대의 봉사와 나눔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선도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효의 철학을 개성해온 뿌리입니다. 오늘날 효는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도 문화의 현대적 의미와 효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관계의 단절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해체를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선도 문화는 뭐냐? 다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성을 회복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즉 정신문명의 재건을 통해서 선도 문화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 한민족의 정신 고유한 정신 문화입니다. 이것이 다시 되살아날 때 우리의 인성은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효도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도 문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를 깨우고 하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천손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품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는 그 첫 단계, 첫 걸음입니다. 나 자신을 알고 부모와 공동체를 알고 더 나아가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게 이게 홍익인간이죠. 하늘과 연결된 효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랑입니다.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인 선도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효인성교육으로 효사상과 효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끝으로 이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인 효사상과 효문화를 알리고 있는 우리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이태수 이사님 비롯해서 강의자분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번 강연을 통해서 효사상과 효문화의 뿌리인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인 선도문화가 좀 더 이렇게 대중화되고 세계화될 수 있는 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효대회와 글로벌 사회보다 선도문화가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인 효를 알리고 효 인성교육을 통해서 효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